첫 번째 발표로는 저희가 LG U+의 박성진 책임님께서 사례로 본 5G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좋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G U+에서 스마트시티 사업개발 및 서비스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진 책임입니다. 먼저 2021년 5G 버티컬 서밋에 연사로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5G는 U+에서 추진 중에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의 핵심 기술입니다. 현재는 5G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델을 기획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증 및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의 5G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술 도입 및 검증, 활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2개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 금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LG U+가 수행 중인 대표적인 5G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주 5.18 기념공원 사업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5G 기술의 스마트시티 도입 의의에 대해서 먼저 공유드리고 두 사례의 추진 경과와 실무자 관점에서의 직면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도시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스마트시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5G 통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더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실증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5G 기술을 정의할 때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언어들은 조금 더 서비스 관점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스마트시티 관점에서는 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보다는 5G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엣지 컴퓨팅, 프라이빗 5G 관점에서 도입 의의를 찾는 게 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각의 기술들이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어떻게 도시의 통합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며 유연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 어떤 의미로 제가 설명드렸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물리적으로는 하나인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가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제거하기 용이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 면들이 하나의 물리적인 망 안에서 슬라이싱된 가상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도입했을 때 장점은 다양한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맞춰 네트워크의 속성을 변경 관리할 수 있고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아키텍처처럼 자원 사용량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교통망은 예를 들어서 신속한 데이터 통신이 핵심이기 때문에 초저지연성에 맞게 구성하고 에너지 통신망은 상하수도 원격 검침이나 도로시설물 상태 관리 등 다량의 IoT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용이한 환경으로 네트워크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스마트시티 관점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활용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테스트베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 서비스의 도입 및 실증이 용이한 리빙랩 환경 구성이 필요한데 이를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신규 서비스에 대해 물리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불필요하고 목적별로 전용 가상 무선망을 생성하거나 제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혁신 서비스 테스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원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통신 및 데이터의 통합 관리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5G는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기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MEC 기술은 코어망이 아니라 전송망 혹은 액세스망 단계에서 요청 서비스를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왼쪽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통신 방식은 스마트폰이나 로봇 같은 엣지 단말에서 서비스 요청이 발생했을 때 요청을 하는 데이터가 코어망까지 전달되었다가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가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구조이다 보니 초단위 또는 수십 밀리초의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5G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EC는 데이터 전송 속도의 품질이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서비스에 꼭 필요한 기술로 현재 적용 및 확대되고 있는 로봇이나 원격 제어 기술, 또 몇 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율주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5G MEC 도입을 통해서 로봇, 자율주행, 혁신기술 도입 및 활용이 용이한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로봇이나 원격 관리 및 자동화에 기반한 다양한 도시 관리 기술들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5G MEC는 이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시티와 관련하여 등장하고 있는 화두 중 하나가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위험인데요. 서비스들의 운영을 위해서 무선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스마트 시티 업계에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5G 통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로는 프라이빗 5G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5G는 공공 또는 인터넷망으로부터 분리된 특정 기업이나 기관만 쓸 수 있도록 한 폐쇄 무선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라이빗 5G는 생산 라인의 잦은 변경으로 물리적인 망 구축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고 영상 데이터 송수신을 포함하고 대외비 데이터의 전송이 잦은 공장 단지에 먼저 도입, 활용 중에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빗 5G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디펜던트 네트워크와 인디펜던트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5G 전용망과 5G 특화망으로 표현됩니다. 5G 전용망은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가상의 스마트시티 전용망을 구축하는 방식이고 5G 특화망은 이동통신사 주파수 대역이 아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자체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시티 관점에서 프라이빗 5G 도입은 시민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 CCTV 영상 등의 통신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고 외곽 지역까지 통신, 즉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G 스마트시티의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엣지 컴퓨팅, 프라이빗 5G 기술 각각의 스마트시티에서의 도입 의의를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LG U+ 사례를 통해 어떻게 5G가 도입되고 있는지, 도입에 있어서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G 스마트시티 사례는 광주광역시 5G MEC 사례입니다. LG U+에서는 광주광역시청과 협력을 통해 2021년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과제에 선정되었는데요.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은 과기부와 니아 주관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국가과제입니다. 약
1,200원 투자를 통해 지역 기반 MEC 기반의 5G 융복합 서비스 발굴 및 실증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 5G 산업 생태계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LG U+에서는 2020년에는 구미, 울산, 안산과 협력하여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모델을 구축하였고, 전주시와 협력하여서는 이동형 로봇 기반의 환경관리 서비스 모델을 실증하였는데요. 2021년에는 항만, 산단, 스마트시티 3개 산업 분야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광주 5.18 기념공원 사업은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 과제로 현재 12월 말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본 과제는 4월 말에 수주해서 5월에 착수했는데요. LG U+에서 첫 번째로 진행한 것은 광주광역시를 위한 5G 전용망을 구축하고 MEC 서버를 지역에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LG U+에서는 5G 통신이 특히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고, 그 후보로 로봇이나 지능형 CCTV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기초로 한 어떤 구현 가능한 3가지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제안했고요. 해당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MEC에 설치함으로써 중앙센터를 거치지 않고 5G MEC를 통해 광주 도시통합관제센터나 엣지 단말과 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광주 5.18 기념관에 방문하시게 되면 현재 구축 및 테스트 중에 있는 3개의 스마트 시티형 서비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 서비스 MEC 로봇입니다. MEC 로봇을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로봇이라고도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MEC 로봇은 안내 기능 같은 어플리케이션 레벨 대응은 로봇에서 담당하고, 로봇의 이동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건물 정보나 실내 위치 추기 정보 등은 MEC의 로봇 관제 플랫폼과 통신하게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광주 5.18 기념관 내에서 MEC 로봇은 안내 및 이벤트 홍보뿐 아니라 사건, 사고 발생 시, 비상 상황 시 응급요원과 연결하거나 또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영상을 통해 가이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월입니다. 약 높이 3m, 가로 10m의 투명 LED로 만들어진 미디어월이 지금 광주 5.18 공원에 설치가 되었고요. 이제 5G 단말과리 이제 같이 구축이 돼서 시민이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를 포스팅하게 되면 미디어월에 탑재된 5G 통신 단말을 통해 MEC에 구축된 미디어월 플랫폼과 통신을 통해서 콘텐츠가 표출되게 됩니다. 버퍼링 시간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포스팅한 콘텐츠가 투명 LED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송출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 스마트폴인데요. 보통 스마트폴은 센서 IoT 기반으로 온도, 습도 같은 각종 도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주 역할인데요. 이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나 감기로 인한 발열 감지나 마스크 미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거나 쓰러짐 같은 위험한 행동을 지능형 CCTV를 통해 인지하고 이제 퍼블릭 어드레스, 즉 안내 스피커 등을 통해서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3가지 서비스들은 내년 초에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광주 5.18 기념공원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 시범도시 사례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프로젝트는 83만 평 규모의 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린필드 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SPC가 도시를 개발하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방식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와 LH에서 2020년 공모를 통해 10월 LG CNS를 주축으로 한 13개 파트너사로 구성된 세종 5원 컨소시엄을 SPC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컨소시엄은 도시 개발에 더해서 도시 관리, 또 디지털 플랫폼, 또 생활 편의, 모빌리티 에너지 등 4가지 영역에 있어서 21가지 혁신 서비스를 세종 5-1 생활권에 구축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LG U+는 파트너사 중 유일한 통신사로 현재 5G를 포함한 네트워크 및 스마트 IoT 부분 기획 및 설계, 구축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프로젝트는 아직 협상 단계로 현재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왼쪽은 공모 때 제안한 네트워크 구성안으로 스마트시티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5G를 포함을 해서 크게 4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데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무선 와이파이, 그리고 자율주행 셔틀이나 로봇 같은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5G 전용망, 그리고 통신 비용에 부담 없이 상하수도 원격 검침이나 도로 상태 관리 센서 등 공공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혁신 또는 실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면서도 통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로라망. 또 마지막으로 날씨 등 외부 요건 등의 제약 없이 언제나 안정적이고 안전한 통신을 지원하는 유선망으로 구분을 하였고, 이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현재 유관부서와 그 방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좀 세종은 어떻게 보면은 금일 사례로 가지고 나오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는데요. 오늘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 협의 과정에서 5G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 유사한 형식으로 개발을 검토 중인 다른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도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세종 5-1은 그린필드 사업으로 유선망을 구축하기에 용이하다는 신도시의 이점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5G가 스마트시티 도시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 지제철망은 혁신성도 중요하지만 무중단 품질과 서비스가 보장되고 비용 효과적이어야 하다 보니 도시 관점에서 무선망인 5G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고, 더하여 6G가 2028년경에는 이미 상용화가 예측된다는 점에서도 광통신망과 5G망을 포함한 하이브리드형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의 주체가 SPC라는 민간 기업이다 보니 비용과 수익, 소유권과 운영권, 사업성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공공투자를 받았을 때 5G 서비스망의 소유 주체 또는 운영 주체는 누가 될지, 구축한 5G망을 사용하는 스마트 서비스 수요가 있는지,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수익이 가능한지 등 생각지 못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받는 도전은 5G 서비스 모델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5G 전용망이나 특화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요. 도시 서비스 전용 5G 전용망이나 특화망 도입 사례가 제한적이거나 실증 단계에 있다 보니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의 경우 스마트 서비스의 5G 수요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검증은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길다 보니 결과를 관찰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더구나 현재 5G B2B 혹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성공 모델에 대한 사례가
현재 실증이나 성장 단계로 아직은 충분한 어떤 근거나 증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5G는 자율주행이나 공공서비스 로봇 같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고도화 또는 도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5G 기반 서비스 모델 발굴에 민간 기업의 협력을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의 기대 대비 5G 스마트시티 서비스 성공 모델은 제한적이고 정부와 통신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5G를 포함한 혁신 기술의 도입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의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시티의 보통 주기는 5년에서 10년이라는 긴 리드 타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5G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같이 고민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좋은 발표 해주신 박성진 책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패널 토의에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을 벌써 다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따가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다음에 프라이빗 네트워크, MEC라는 주요 기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광주, 그다음에 또 우리 세종에서의 그 국가 시범도시 얘기도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